와주세요. 네, 여러분들랑 영화 같이 보셨어요. 저희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배우님 진짜 그 오늘 영화 여기서 같이 보신 소감 이런 거 너무 남다르실 것 같고 더불어서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배우상 받으신 기분이랑 이렇게 배우전 하게 되신 것까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늘 와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 생일 잔치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되게 뭔가 저의 잔치를 열어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생각보다 많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김예창 배우 특별전이라고 하니까 저는 아직 그 배우 붙는 것도 사실 낯간지럽고 그런데 거기다 특별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와, 내가 되게 특별해진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특별하고 싶다, 난 특이한 아이야 라고 다녔는데 그걸 뭔가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감회가 남다랐습니다. 네, 오늘 또 여기 배우전 상영 들어오시기 전에 첫 인터뷰도 관객 기자단이랑 하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아마 오늘 계신 모든 분들도 기억하실 테고 배우님한테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로 앞으로도 많이 기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얘기는요? 지난해 배우상 타게 됐다는 거 들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사실은 제가 항상 뭐 상복이 없다 보니까 저는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약간 최우수상 있고 우수상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연기상 있고 이렇게 챙겨준 줄 알고 그것도 되게 감사하지만 저 혼자 받는 줄 몰랐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혼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었구나, 약간 그걸 보답받은 느낌이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게 의미 깊은 게 그 올해 심사하시겠지만 전년도 배우상 수상자가 그 부문의 영화를 보고 뽑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우가 알아본 배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네 편이 만든 시기가 왜냐면 배우님께서 아마도 그 한 편 한 편 연기를 해나가면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우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또 알아가고 영화라는 게 뭔지 또 경험하고 이랬던 시기로서 되게 중요했던 첫발의 어떤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시기를 찾아보니까 소라게는 만든 게 2021년 그리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랑 나쁜 사람 아니에요는 2022년. 네, 제가 찾기론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점 이야기가 작년, 지난해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소라게를 찍고 3개월 안에 서점 이야기를 찍었는데 편집은 이런 게 좀 걸려서 후반이. 네, 후반이 걸려서 좀 뒤늦게 나왔습니다. 진짜요? 찍은 거는 그것보다 앞인 21년 중반이었었어요. 그럼 시간 순으로 보면은 소라게 찍으시고 서점 이야기 네네, 찍으시고 맞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네네, 그 순서 맞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배우님에게 그러면 2021년과 2022년을 뭐 다른 것도 찍으셨겠지만 지냈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또 만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그 시기를 돌아보면 그게 배우로서는 배우님께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이 어떤 걸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21년이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간 다음에 전역하고 돌아온 게 21년이었거든요. 복학을 한 게. 그래서 사실 2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감사하게 첫 작품이 소라게로 감독님을 만나고 감독님이 좋은 의미로 많이 괴롭혀 주셔가지고 제 연기를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진짜요? 네, 많이 이렇게 디렉팅도 해주시고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사실 하면서 거만하게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아니, 나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제 연기 쉬었던 거를 좀 이렇게 다시 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좀 삘 받아가지고 계속 쭉 22년까지 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제 연기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되게 그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이렇게 호흡에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네, 맞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네 편을 연이어 보면서 이번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방금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김혜창 배우를 내가 이 네 편을 통틀어 봤을 때 이렇게 특색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제일 큰 점이 뭐였냐면은 배우님이 약간 표정에 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표정이 현란하다거나 막 근데 이것도 그 배우의 특색일 수 있고 장단이 다 있고 나쁘다는 게 아닌데 짐 캐리처럼 얼굴 근육을 정말 기상천외하게 쓰면서 그렇게 관객을 붙드는 배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표현의 한 방법이고 근데 배우님이 그 표정을 되게 극단적으로 짓는다거나 엄청 다양하게 짓는다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순간 인물이 느끼는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의 변화 같은 게 그 얼굴에 되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서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편 다 배우님의 얼굴을 잡는 클로즈업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나고 또 그게 영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로 좀 이렇게 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공감하시죠? 제가 느꼈던 거. 그죠? 더 극적으로 끄덕끄덕 해주세요. 앞에서 보면 알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니 너무 귀여우시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그때도 어떤 분이 되게 근육 하나하나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누가?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 내가 사실 그렇게 의도하고 얼굴 근육 이렇게 쓰자 하고 계획한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막 표현을 막 잘하는 편이 아니고 좀 내성적인 편이다 보니까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더니 좀 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또 해주시는 촬영 감독님들보다 그 점을 좀 발견하시고 이렇게 더 타이트하게 들어와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클로즈업 장면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출연하시는 영화마다? 네네네네. 그렇네요. 약간 눈 쪽을 더 많이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눈을.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전 연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님이 그런 감정 장면들, 중요한 감정 씬들 같은 걸 찍을 때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걸 그냥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배우님은 최대한 어떤 의미에서 무방비 상태로 촬영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추측한 걸 들으시고 배우님이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감정 씬에 내가 어떤 감정을 안고 들어가야지, 빠진 상태로 들어가야지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좀 투명하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비우고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서 그 순간 연기할 때 느끼는 걸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연기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게 제가 그렇게 준비를 막 대사를 막 달달 외우기는 하는데 좀 제가 스스로 익숙해질까봐 좀 그리고 저는 현장감을 좀 많이 믿기 때문에 또 분장이나 이렇게 공간이 조성이 되면 또 그 순간 느껴오는 게 달라가지고 좀 그걸 좀 많이 믿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영화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감정씬이다, 클로즈업이다. 촬영 감독님이랑 이미 되게 중요하다고 상의했다, 눈을 타이트하게 잡으시겠다고 했다, 이런 장면이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세요? 여기서는 타이트가 점점 들어온다 그러면 저 좀 더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또 제가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보다 좀 제가 보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앞에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그거 상황이나 더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런 준비를 더 하는 것, 속으로 그 전에 찍기 전에 속으로 좀 더 계속 되뇌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갖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꼭 내 작품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연기하셨던 순간을 통틀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마음가짐에서 보면 그 순간 느꼈던
그 비운 상태로 들어갔을 때 순간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통해 느꼈던 감정이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게 이렇게 경험에 이렇게 새겨 있는 그런 순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 있으세요? 장면? 그 소라게에서 아버지랑 그 원피스 입고 방에서 싸웠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저도 좀 진짜이고 싶고 딱 타이밍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실제로 맞았었거든요. 오, 근데 사실 그 정도 감정이 아니었는데 딱 맞으니까 진짜다 하니까 뭔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울컥했어요.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맞은 적이 있나 하면서 아버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 감정이 순간 울컥해서 그땐 역시 현장을 믿어야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을 믿는 것이 네. 맞다. 이런 네, 깨달음. 상대방 배우의 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음. 무시 못한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배우님이 이런 걸 느끼고 연기한 게 관객으로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이런 걸 느낀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화를 보면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계속 간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썸머 프라이드 영화제니까 어울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네 편만 봐도 배우님께서 정말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스타일의 영화 이런 데 출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배우님은 어떤 캐릭터를 맡을 때 금기시하는 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거나 어떤 제한을 두는 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배우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일단 다양한 캐릭터를 해보려고 했던 게 맞았던 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단 최대한 많이 넘어져 보자. 넘어져서 왜냐면 길을 걷다가도 친구랑 가다가 넘어지면 사실 덜 쪽팔리는데 혼자 넘어지면 일어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힘들잖아요. 그 다시 일어서는 게. 네. 근데 학교라는 공간에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아. 여기서 충분히 많이 넘어졌고 일어나도 괜찮겠다 해서 다양한 걸 시도해보려고 했던 것도 맞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도 사실 없는 것도 맞고 왜냐하면 저는 연기를 할 때 다양한 캐릭터를 맡으면서 제 안에 0.01이라도 있으면 오렌지 주스도 0.01이라도 있으면 오렌지 주스인 것처럼 저도 제 안에 있는 어떤 슬픔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감정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확대시켜서 연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를 좀 믿는 편이어서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아. 네네네. 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 이제 너가 나설 차례야. 이제 너가 나설 차례야. 약간 이러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이 꺼내서 보여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일단 관객분들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배우님께 어떤 질문하고 싶으신지 객석에 마이크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으신 분, 네, 저기 체크 셔츠 입으신 분부터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 소중한 영화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품들 다 재밌게 봤는데 그 서점 이야기 작품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 누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누나는 이제 다른 여자분을 전에 연애했던 걸로 추정이 되니까 이제 되게 슬퍼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그 누나가 혹시 양성애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희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주인공 남자가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거를 포기하면서 더 슬프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누나의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자기를 별로 이렇게 그 연인의 대상으로는 생각하는 게 전혀 없어 보여서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그 감독님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배우님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아예 동성애자로 막아둔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정말 짝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마지막 일말의 희망으로 아직도 좋아하냐고 했을 때 말을 돌리는 누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지만.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약간 여운이 남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대해서도 이어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을 찬찬히 쌓아나가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그 여운을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그 사실 그래서 아 누나가 다른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서 헤어나오질 못했구나라는 걸 중반부터 이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책을 준다는 거는 막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낯선 소세기의 마음을 골라놓고 앞에 뭘 쓸까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서 주려다가 안 되겠다 해서 버리려다가 마지막에 포기는 한 것 같은데 또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돌려 세워가지고 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영화의 정서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되는데 그 마음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감독님하고도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도 생각보다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 마지막에 일단 쓴 거를 뭐라고 썼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도 배우님이 진짜 썼어요. 네 그때 썼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나왔었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하고 보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그때 그냥 무난하게 잘 읽어요라고 썼던 것 같아 앞에. 아니면 그냥 이름을 썼었나? 아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뭐야?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면 그냥 그 책이 주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그냥 내 마음을 전했다라는 의미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말을 해줘야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누나가 이미 책을 준다는 건 그 책에 그거를 마음을 전달하는 거랬으니까 들려주고 싶은 거를 전달하는 거랬으니까 골라서 내 마음을 전하자 하고 마음 제목이 딱 들어와서 골랐는데 그래서 이걸 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준다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줄까 말까 했다가 그래서 아직도 좋아하냐 했을 때 대답 못하는 거 보고 포기했다가 그래도 내 마음은 전달하고 짝사랑을 끝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마음을 전달한 걸로 했었습니다. 배우님 인스타 하세요? 하는데 안 합니다. 안 해요? 아니 소셜미디어 하시면 오늘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 안 하고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안 하시는구나. 몰라요. 어떻게 사후에 책임지세요. 사후 처리 좀 해주시고. 근데 저는 왠지 몇 날 며칠 고민했는데 속표지에 아무것도 안 썼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저같이 생각하신 분? 그죠? 왠지 너무 많은 말을 고민하다가 왜냐면 공책에 미리 써보는 거잖아요. 그 말을. 네네네. 근데 어쨌든 어슴푸레한 기억 속에 이 대답은 감독님이랑 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안 보여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관객마다 어떤 메시지를 썼을지 다 추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서점 이야기가 좋았던 이유는 그 주인공도 누나한테 이제 은유적으로 말하지만 누구 좋아하면 다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도 다 알지만 누굴 좋아하면 좋은 거랑 괴로운 거랑 힘든 거랑 막 아릿한 거랑 다 같이 있는데 그 책을 준다는 것이 고민 끝에 결국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내 마음, 그렇게 힘든 내 마음에 대한 어떤 예의, 마지막 예의 같은 걸 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그러면 마이크가 어디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내려올게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는데 그 영화 4편 중에서도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 혹시 연기하실 때 참고하신 다른 작품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캐릭터 자체로서 존재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레퍼런스를 두면 제가 좀 그분을 본받고 싶어서 따라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퍼런스를 캐릭터를 두진 않고 제 안에서 좀 찾는 편이긴 한데 특히 그 소라게에서 꿈 장면 의찬이를 볼 때는 정말
멜로 눈깔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그 멜로 눈깔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연하게 멜로 눈깔 치니까 이병헌 배우님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딱 보는데 아 저게 멜로 눈깔이구나. 근데 그럼 저건 뭘까 하고 또 스스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는 아 상대방을 찬찬히 본다. 호기심을 가지고 찬찬히 본다. 눈 이렇게 생겼고 코 이렇게 생겼고 입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캐릭터는 하리 같은 캐릭터는 좀 더 독특한데 좀 제 소년기에 어렸을 때 활달하고 까불었었거든요. 되게 그때의 모습을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의 하리.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거기서는 목소리도 약간 그 워낙 통통 튀는 상상력과 만화적인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그렇지만 목소리를 좀 특별히 다르게 내신 것 같아요. 맞죠? 아 사실 지금은 좀 제가 약간 멋스럽게 내려고 목소리 내는 것도 있고요. 지금요? 네. 아닙니다. 장난이고 약간 목소리 까는 것도 있고 장난입니다. 사실 그 하리는 제가 완전 좀 내성적인 아이여서 완전 제 사석의 모습 그냥 저 혼자 있거나 가족끼리 있거나 할 때 약간 까불까불 거릴 때 원래 목소리긴 하거든요. 꾸러기 모드? 네네 맞습니다. 장난꾸러기 모드의 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리의 목소리는. 배우님 안에 네. 내가 너무 많긴 하네요. 네. 근데 약간 물론 배우님 안에 너무 청천연색이 있지만 정리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까불었는데 내성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인터넷에 보면 약간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아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어렸을 때는 막 모르고 까불거리고 신나서 막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다녔는데 좀 나이가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덜 까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내성적이긴 합니다. 마무리가 이상한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덜 까불어야겠다고 네. 생각한 순간이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딱 중요한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막 어렸을 때처럼 그냥 똑같이 까불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니까 나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왜냐면 뭐 갑자기 선생님이 발표를 시켜도 애들이 갑자기 확 돌아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새빨개지고 그걸 느끼고 예전처럼 까불면 안 되겠다. 나 너무 부끄럽다. 해가지고 그날 제가 내성적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배우를 탐구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러면 어쨌든 배우는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 카메라 앞에서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연기를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야 하는 일이고. 근데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언제쯤 느끼신 거예요? 제가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고3 여름방학 때쯤 연기를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 와 나 엄청 내성적이구나 엄청 얼굴 빨개지고 주목공포증 이런 게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면 다들 배우는 관종이라고 어느 그런 정도 말도 있어야죠.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것도 카메라 돌아가는데 얼굴 빨개지면 어떡하지? 남들 이렇게 막 숨죽이고 지켜볼 텐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 순간에는 오히려 창백해지더라고요. 약간 사람이 좀 초연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나 주목받고 있나? 하면서 연기를 잘 해볼까 하면서 그때는 부끄러움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속으로 즐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예찬 배우 특별전이 굉장히 저에게 은근한 기분 좋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얼굴 안 빨갛고 하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연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반에 연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마침. 근데 사실 그때는 조금 그 친구는 또 되게 활달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친구여서 연기는 저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되게 나랑 다른 세계 같다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딱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랑 그렇게 막 말을 튼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데도 그때 막 자유 연기하고 막 즉흥 연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다. 나는 진짜 안 되겠다 했는데 그게 자꾸 뇌리에 남아가지고 공부하다가도 그 친구 근데 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저 연기 해볼래요라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까지 뭐 장래 희망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해보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흔쾌히 그러면 연기학원 등록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우와.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 멋지신 분들이다. 네, 그죠? 굉장히 멋지신 분입니다. 네, 혹시 오셨나요 오늘? 네, 저기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부모님께 박수. 믿고 믿어주신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큰 공을 세우신 두 분께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럼 이거 그렇게 시작한 연기인데 연기를 하면서 나 이거 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예요? 오늘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떡해. 잘했다. 박수. 박수. 네, 알겠습니다.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느꼈어요, 진심. 네. 우리도 진심으로 박수 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아까 손 드신 분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앞줄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소라게를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오리 배우님 때문에 감독하셔가지고 먼저 봤는데 저 배우 참 뛴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배우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제작편을 더 보게 됐는데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연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라 가지고 역시 초반에 연기하면서 좀 강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해가지고 뒤에도 잘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뭘 시켜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그런 배우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네 개의 작품 중에서 제일 연기하기 힘들었던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랑 네 작품에 연출하신 감독님이랑 하면서 제일 힘들게 했던 감독님이 어떤 감독님인가 이야 감독님들 다 여기 계시는데요. 진짜요? 얘기 듣고 나서 한 분씩 걷지 마서. 일어나시라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다 쉽지 않긴 했는데 그래도 하리는 좀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와가지고 좀 더 즐겁게 약간 캐릭터 따라서 현장 분위기도 제 성격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좀 해맑게 잘 했던 것 같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 네 맞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리고 소라게 태영이가 좀 가장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간성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접한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멜로도 거의 처음이었고 주연도 거의 처음이었고 그래서 또 의찬이를 좋아하는 것도 참 어려웠고 그래서 저에겐 다 도전이 너무 많은 과제였는데 왜냐하면 태영이가 아빠와의 관계, 누나와의 맞아요. 관계, 의찬이와 관계 이 관계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좀 세심하고 섬세하게 했어야 하는 거였어서 감독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많이 좋은 의미로 채찍과 당근을 이렇게 잘 뭔가 조절해 주셔서 공식화된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가서 정말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감사했던 것 같고 또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의 그 나미라는 캐릭터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좀 외적인 것도 준비해야 하는 게 좀 많았어가지고 또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되게 이것저것 다 정말 진짜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외적인 것도 준비해야 되고 캐릭터 서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되었을까요? 그럼 서점 이야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서점 이야기요? 서점 이야기는 사실 크게 막 힘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라게를 찍고 좀 괜히 그 군대 전역하고 난 후 소라게 찍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 뭐랄까 병장의 그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서점 이야기는 좀 즐겁게 뭐랄까 나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 있게 너무 어쩌면 근자감도 조금 곁들여서 좀 했던 것 같아서 크게
어렵지 않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서점 이야기가 첫 외부 촬영이었어가지고 학교를 벗어나 그래서 좀 더 신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서정적인 영화의 병장 마인드 이게 뭐야? 근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거는 네 현장 갈 때는 현장 갈 네네. 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한국 군대에 대해서 GBR가 처음 들어봤네. 그러면 일단 감독님을 다 계신다고 했으니까 한 분씩 그래도 인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아 네 그 서점 이야기 감독님은 안 오셨고 아 진짜? 오우리 감독님? 네 순서 드라마 설악의 오우리 감독님은 저기 네, 배우로도 많이 보셨죠. 네 그리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안원수 감독님은 저기 계시- 마지막으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김지영 감독님도 저기 계시- 정말 감사하게 다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진짜 감독님들이랑 다 사이가 좋은가 보다.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영리합니다.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고. 근데 그러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 사실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캐릭터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마다 그 배우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클로즈업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표정이나 모습이나 그 외양뿐만 아니라 감정들도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내 편의 그런 순간순간들 중에서 저거는 내가 아는 그 내 모습 중에 그래도 가장 익숙하다라고 꼽을 수 있는 순간이나 캐릭터랑 근데 내가 보기에도 가장 낯선 내 얼굴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나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마른 하늘의 날벼락에서 그 관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제리가 벼락을 맞고 관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제가 들어도 되게 내가 평소에 하는 말투 같은 모먼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도 보면서 되게 나도 잘했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아직도 계신 것 같아. 제 특이한 말투가 있어가지고 그 말투를 하리에서 잘 써먹었던 것 같아서 무등무등 놀랄 때가 좀 있는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나미의 캐릭터는 여장을 하니까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에서. 네. 그래가지고 낯선데 익숙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네. 내가 동생이랑 닮았었구나를 그때 처음 느껴가지고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동생이 영화 봤나요? 동생도 동생이 아니신가요? 동생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럼 손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 나미가 자기를 본인을 닮았다고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느꼈습니다. 가족이 피가 물보다 진합니다. 그렇구나. 그 신기한 경험이었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근데 나미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이네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영화 보신 얘기. 실례지만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손발이 굉장히 작습니다. 250입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제가 마지막 영화에서 유심히 봤는데 구두 좀 낮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고른 건 감독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고르신 건지. 그리고 액션씬이나 마지막 춤출 때도 그 구두 신고 찍으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어려운 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일단 발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맞는 구두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굽 높은 것도 몇 번 신었는데 나미는 아직 좀 덜 익숙한 단계라서 굽이 좀 줄이나 다른 언니들에 비해서 좀 낮은 굽을 사용하게 맞고 원래는 저 마지막 춤출 때도 계속 연습할 때도 구두를 신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정면을 딱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게 자꾸 엇갈리고 제가 삐걱삐걱거리고 구두도 또각또각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거는 벗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낮은 굽으로 신게 됐구나. 근데 그 영화의 특성상 마지막 장면에서 마치 빌리 엘리어트가 마지막에 점프하면서 끝나야 되는 것처럼 그 영화는 필연적으로 마지막에 그 무대에 오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보여주고 끝낼 수가 없는 영화잖아요. 네. 구조상.
근데 그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내가 이 마지막에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확 만들고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 부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춤을 마지막에 넣자는 것도 이걸 얘기해도 되나? 일주일 전에 춤 장면 넣어야겠다. 원래 오, 없었는데 해가지고 한 일주일 안에 급하게 연습을 한 것도 있고 또 옷도 의상도 제가 다 어색하다 보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현장에서 딱 원테이크에 딱 했는데 딱 맞춘 거예요. 우와. 그래서 감독님이 컷을 안 하시고 와 하셨어. 그 현장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다 같이 와 해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뭔가 공연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장면이 잘 나와야 된다는 네, 거를 네, 네. 숨죽이고 맞습니다, 기다렸던 맞습니다. 그런 장면이었구나. 네. 근데 그럼 한 테이크만 찍은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한 테이크 정면으로 찍을 때 한 테이크 하고 다른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잊지 못할 순간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드리고 중간으로 갈게요. 네. 네, 영화 4편 다 잘 봤습니다. 오늘 본인의 특별전이니까 혹시 본인이 배우로서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 제가 그래서 그 저의 장점이자 무기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굳이 뽑자면, 저는 딱 봤을 때 매력적인 배우보다 좀 지그시 오래 천천히 봐야지 좀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섬세한 뭐 이런 얼굴 근육을 쓰는 것도 있나? 아무튼 전 스스로 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다들 약간 사슴 눈만 떨망떨망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타이트로 들어갔을 때 좀 눈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점이 장점이지 않을까요? 멋있는 자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손 들어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좀 멜로 이런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서점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정우가 준 책이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책을 이제 감독님이 정해주신 건지 아니면 김혜장 배우님이 정하신 건지. 그거는 감독님이 정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혜창 배우님이 만약에 책을 선물을 준다면 어떤 책을 주시고 싶은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짝사랑하는 견우와 사람이 직녀 있다면? 죽을 것 같았는데 견우와 직녀를? 오히려 그 책을 줄 줄 알았는데 견우와 직녀 민속설화 이런 거요? 네, 왜냐면 영화에서 그 나와서? 관련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거 주겠다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정해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김혜창 배우님이 그런 상황이면 또 어떤 책을 주실까도 궁금해가지고. 일단 나스메 소세키 그 마음이라는 건 감독님이 정하셨고 만약 저였으면 저는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일본 소설을 선물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뭔가 취향이 맞으면 기분이 사실 좀 잘 좋잖아요. 왜냐면 성격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취향은 이렇습니다. 약간 이러면서 선물할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게 읽으신 일본 소설 뭐 있는데요? 그 제목 우리 소설 퀴즈 해볼 테니까 빨리 생각나는 스무고개입니다. 네. 무슨 산장입니다. 그 유명한 상장 범죄 추리 소설. 생각나는 분 바로 얘기하세요. 일본 범죄 범죄 추리 소설 잘 쓰시는 어디서 나왔는데 가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추천받아 읽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면 산장 살인 사건? 맞아. 히가시노 게이고 그 오. 작가님 소설 다 재밌습니다. 네. 통했다. 그 범죄 스릴러 이런 장르 문학을 좋아하시나? 보다. 장르를 딱 굳이 정하자면 판타지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오. 그때 그거는 인물 간의 그런
서사들이 다 너무 이게 누굴까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쫄깃쫄깃한 데가 네. 있나 봐요. 네, 여러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진 않았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작품마다 좀 궁금했던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그 사실 저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라게에서 그게 아무리 단편이고 분량이 적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 간의 관계도 관계고 그 순간 주인공이 고민해야 하는 결들이 정말 복잡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짧은 시간 촬영하는 순간 촬영하기가 되게 배우로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 할 때 배우님이 정말 되게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으셨을까. 근데 끝까지 좀 왜냐면 고민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고민들 중에서도 그런 점이 있으셨을지 궁금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사도 한 2회차인가 3회차 때 첫 말을 뱉었던 것 같았는데 그 정도로 그 표정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많았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다 똑같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 뭔가 불안, 초조 이런 게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로만 보여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쭉 적어가지고 연대기를 딱 적어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이렇게 누나는 무슨 색, 을찬이는 무슨 색, 아빠는 무슨 색 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물과 인물과의 관계성을 좀 더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네. 좀 정리를 눈에 보이게 하려고 네네. 그걸 따라가는 흐름을 만들려고. 네, 그래서 촬영 전에 딱 보고 일단 이거구나, 딱 보고 이건 이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찬이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거랑 아빠의 관계에서 갈등이랑 누나에서 또 그게 다 조금씩 불안이 베이스인데 거기서 조금씩 달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인사이드 아웃을 찍으셨구나. 네. 그렇구나. 그럼 혹시 그 작품마다 그런 거 다 만드세요? 이른바 감정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보통은 어느 정도는 하는데 소라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편에서 이렇게 관계성 많이 맺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맺어 있어서 더 세분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아까 저는 사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어떻게 보자면 배우님이 다른 세 편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다른 색깔을 보여준 작품이고 이래서 저는 약간 더 배우님이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느낌으로 찍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감독님 가장 나답고 어린 시절에 나 같은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의 색깔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뭔가 다른 작품 찍을 때랑은 좀 다른 촬영하는 그 배우로서 느끼는 재미도 좀 더 약간 놀이터에서 뛰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느끼면서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경험이 좀 색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학교에서도 좀 서정적인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을까 좀 다양한 걸 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그런 서정적인 것만 보고 또 저의 그런 또 다른 이면을 발견해 주셔가지고 감독님이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일단 하셔도 된다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제 목줄 이렇게 풀어줘서 신나게 달려나갔던 것 같아요. 목줄을 풀어줘서 신나게 뛰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 서점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감정 설계가 굉장히 잘된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이 이거 순서대로 만약에 이제 여건상 찍지 않았다면 그 씬별로 그런 감정의 흐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찍으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라게처럼 이것도 좀 타임라인을 좀 설정했던 것도 있고 왜냐하면 한 날에 한 장소만 빌려서 찍는 날도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되게 이게 점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며칠에 걸려서 그 시간 설정상 며칠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좀 타임라인을 했던 것 같고 또 에피소드가 그 갈래길에서 찍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옷 갈아입고 찍고 옷 갈아입고 찍고 옷 갈아입고 갈래길에 찍고 뭉쳐서 찍은 거예요 한 번에? 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 그걸 좀 조절하려고 계속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배우님 그걸 되게 잘 그리나 보다. 감정 그래프를. 그게 학교에서 참- 가르쳐 주나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릴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참 좋을 텐데 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시행착오를 겪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리는 거구나. 잘 모아주세요. 언젠가 네. 좋은 자산으로 누군가에 보여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는 아까 질문에도 좀 묻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 트랜스젠더를 영화에서 어떻게 그리는 방식 같은 것들을 꽤 많이 접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징 같은 걸 너무 이제 과장을 하다 보면 그 오히려 그 영화의 의도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들을 좀 약간 너무 특징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걸 피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분들 자체의 실제 모습에 가까운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예리하신 게 정말 그 부분을 경계하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남자여도 다 성격이 다른데 트랜스젠더라고 뭔가 한 성격이 같으면 좀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그걸 가장 경계하려고 해서 했던 게 트랜스젠더를 연습하자보다 남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좀 더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적인 부분이나 다른 줄이 아니라 다른 언니들은 그냥 막 뵙기도 하는데 좀 더 예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남의 욕망을 담으려고 그런 부분 경계하면서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이가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인가?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많이 쓰면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또 얘기해 주시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여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냥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요. 배우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맞춰보세요. 네 맞춰주세요. 추측해보세요. 일단 앞은 정말 큰 E 같은데 네. E. 뭐 제가 추측하면 재미없으니까. 아니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거 추측해보세요. 맨 앞 글자 E일 거 아니 갈려요? 근데 정말 제 MBTI 맞추시는 분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볼까? 제가 이거 사실 이걸 잘 모르는데 맨 앞에 I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잘 보고 계세요? 네. E일 것 같다. I가 더 많네?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네,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가 글자가 뭐지? S랑 N 있습니다. S랑 N? S일 것 같다. 그 N일 것 같다. 제가 근데 많은 거 쓸게요. 그러면은 IN 그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뭐죠? F랑 T. F랑 T? F일 것 같다. T일 것 같다. 이건 약간 반반인 것 같죠? 그렇네요. FT. 그다음에 P랑 J입니다. P랑 J. P일 것 같다. J일 것 같다. J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게요. J. 그러면은 여기서 추측한 거는 INFJ나 INTJ. 네. 얘기를 해줘야죠 정답을. 정답은 ISTP입니다. ISTP. 어가 나왔는데 P입니다. 이걸 무슨 유형이라 그래요?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유형으로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다고. 탐구가로 알고 있어요. 탐구가? 열정적인 탐구가였나? 탐구가? 탐구가? 어떻게 추측한 거랑 맞습니까? 질문하시고 충격받으셨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고. ISTP. 근데 이거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재미있는 거 재미로 한다고.
근데 그런 건 궁금해지네요. 물론 이거 다 재미로 하는 거지만 배우분 왜 은근 또 직업 유형 중에 그 어떤 성향이 많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분들은 많은 유형이 뭐지? 물론 배우도 한 분 한 분 다 다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보통 ENFP랑 INFP가 많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얼핏. 배우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구나. 네네. 그런 유형이 많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의 MBTI 자부심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뭐가 나오든 제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떡해. 야, 이런 거네요. 누군가 이 대답이 틀린 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김혜찬입니다. 야,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거구나. 네, 그럼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찬 배우님의 MBTI는 ISTP고 본인이 이 MBTI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뭐요? 그럼 빨리빨리 할게요. 네, 일단 두 분께 차례로 기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김혜창 배우님의 네 편 다 너무 잘 봤고 정말 캐릭터마다 얼굴이 정말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좀 많이 감동을 받고 배우님이 정말 빛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작품 외에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배우님처럼 같은 길을 걷고 싶은 사람으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 같은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배우는 제가 괜히 이런 말 하니까 괜히 뭔가 된 것 같네요. 어찌됐건 배우는 각자의 길이 열리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냥 꾸준히 열정적인 불꽃이 아니라 따뜻한 난로처럼 계속 유지하신다면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걷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배우라는 직업이 어쩔 수 없이 화면에 제일 최전방으로 영화에서 나와야 되고 어찌됐건 제일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만두고 싶고 자기 탓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현장에 가면 배우가 있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계시고 촬영 감독님 계시고 다른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분들을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믿고 그냥 꾸준히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실 배우는 계속 오디션을 보면서 또 계속 평가받고 또 계속 자책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본인이 탓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지가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사실 자기 탓을 하지 말고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남 탓을 하면서 좀 살면 배우는 사실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ISTP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복선을 회수했네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확 갑자기 뜰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그냥 제가 걷는 길을 뛰지도 못 뛸 수도 있겠고 걸을 수도 있겠고 기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계속 묵묵히 제가 가는 길을 쭉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연기를 즐겁게 뭐 어쩔 때는 슬플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묵묵히 쭉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 배우가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좋은 사람이기도 싶어서 그냥 좋은 사람, 좋은 배우,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박수. 여기 있는 우리도 오늘부터 무조건 응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또 손 들어주신 분 어디 계시죠? 한 분 더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손 드신 거죠?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편 모두 정말 잘 봤고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현재 뭐 소속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라든지 딱 그 차기작으로 뭐를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왜요? 섭외하려고요? 저도 영화를 찍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생각을 해서 좀 참여한 부분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일단 그 작년에 서점 이야기로 상을 타고 이후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소속사에 일단 감사하게 들어가게 오, 되었습니다. 박수. 그래서 소속사는 있고 소속사에서 잡아주시는 오디션을 지금 열심히 보고는 있으나 아직은 이럴다 할 결과는 없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만들어가는 있습니다. 중이다. 네, 맞습니다. 네. 언젠간 테레비에서 볼 수 있도록. 테레비에서? 테레비. 네. 우리 집마다 있는 TV 말고 테레비에서 배우님 볼 수 있도록. 근데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뭔가 만남이 잘 성사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배우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는 순간을 함께 나눈다는 것도 너무 특별하고 재밌는 경험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배우님만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배우님을 텔레비에서 보든 영화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나 저 배우의 어떤 특별한 순간, 시작하는 순간, 뿌듯한 순간을 함께 했었는데 라는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저도 뜻깊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우님의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귀중한 토요일 밤을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길, 보답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 바람이 있고, 제가 거기에도 썼었는데 언젠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은 이 순간이 나 저 배우 봤었다, 나 저 배우 특별전 봤었어 라고 자랑스러울 만한 순간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특별한 순간을 저도 앞으로 기억 오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